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살고 있는, 살았던 40대 여성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그래서 지인들에게도 속 시원히 터놓고 말을 못했는데 요즘 어디에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남편과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선배 말로는 사람이 무뚝뚝하긴 해도 속이 깊다고 진국이라고 하대요. 진국이고 뭐고 솔직히 소개팅은 내키지는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낯도 가리고 쑥스러움이 많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제 나이 28살이었고 그래서인지 주변 친구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기에 바빴네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남자라는 선배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좀 버벅거리기는 했어도 같이 있는 내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대요.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기는 했지만 자기 딴에는 그래도 농담도 던지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그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맥주까지 한잔했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비슷한 데이트를 했고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지요. 이후로 남편과는 3년을 사귀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차례도 술이나 여자 문제로 저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로 제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하다,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언니가 형부의 외도로 굉장히 오래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언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돈이고 인물이고 다 필요 없다 싶었어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달까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남편이 홀어머니의 위로 누나 둘이 있다는 걸 알고 저더러 잘 생각하란 식으로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을 두세 번 만났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나쁘게 하신 것도 없었거든요. 저 또한 모녀 같은 고부 사이를 원하지도 않았기에 딱히 서운한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의 대면대면하신 태도가 오히려 편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님이나 신우들하고 갈등을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단순했던 거지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시댁 사정은 듣자 하니 빠듯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자식새 키운다고 건물 청소면 남의 집 살림이며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하셨대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취직한 이후로는 어머님더러 일을 그만하시라 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다대요. 신우들도 얼마씩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액수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결혼 후에 신우들 집에도 갔었는데 까놓고 말해서 해놓고 사는 거 보니까 사는 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 셋이 보내주는 용돈과 나라에서 받는 약간의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결혼할 때도 따로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해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남들 눈에 튀지 않는 선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아껴주고 성실히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 남편 말이에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도통 티를 안 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질 않나, 안쓰러워서 밥 먹다가 목이 메인다 하질 않나? 아니, 저도 부모님 계시지만 별꼴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님 막말로 돌아가실 날 받아놓고 사는 분인 줄 알 만큼 걸핏하면 어머님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야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을 달래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남편이 저를 붙들고 그간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0분 넘게 듣고 있으니까 저도 사람인데 슬슬 지겹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에 고생 안 하신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다들 자기 자식은 당신보단 낫게 살게 하겠다고 고생 많이들 하셨지요. 그렇다고 남들한테
내 부모 고생한 거 알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부터 잘해야지.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대학을 다닌답시고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님께 너무 소홀했다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한 달에 두세 번은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걸핏하면 왕복 2시간 거리인데 갔다 오자, 가서 먹고 오자, 모시고 어디 가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 짓거리 하다가 못하겠다 했습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친정도 한 달에 한 번을 못 가는데 2번이고 3번이고 매주 시댁에 가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이 저한테 뭘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드냐입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밥 해라 뭐 해라 그런 걸 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2발 뻗고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나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러다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기도 한데 어머님 댁에서 신혼회까지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도 음식을 해왔고 저도 해갔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칫날 마냥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조카들까지 다 와서 거의 10명 가까이 모였으니 설거지거리가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다들 뭐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어느새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더라고요. 저만 부엌에 덩그러니 서 있고 이런 일이 처음 있던 건 아닌데 그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나던지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설거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당신은 아들 키울 때 한 번도 손에 물 닿게 한 적이 없다면서 가뜩이나 바깥일 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님 저도 바깥일 하는데 그러면 형님들더러 하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2분 다 전업주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하지 말고 냅두랍니다. 저희 다 가고 나면 당신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인데 그걸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 하시라고 냅둔다는 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시 눈치를 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못 이긴 척 고무장갑을 다시 꼈고 어머님도 못마땅하신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들이 절더러 하는 말이 남편 잘 얻어서 좋겠답니다. 저렇게 자상한 남자가 어디 있냐면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와이프를 잘 만난 거라고 저처럼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해주는 여자가 어딨냐고 저는 미쳤다고 쏘아붙여버렸어요. 이후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거듭되는 불편한 상황으로 어머님과의 사이가 점점 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2사람 사이에서 남편이 전혀 제 방어책이 되어주질 못했어요. 오히려 무조건 제가 어머님한테 맞춰드리길 바랬지요. 한 예로 저희 어머님은 연락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당신 며느리가 일을 하건 말건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침 10시고 오후 3시고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전화를 거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결혼할 때 돈 안 해줬다고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님이 그런 억지를 쓰시면 남편이란 인간이 그럴 리가 있냐거나 무슨 말을 해서든 오해를 푸시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어머님 전화라서 일부러 안 받은 거냐고 추궁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잘해봤자 한 번 실수하면 끝이구나 싶어서 잘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 3년 차가 됐을 무렵에는 그냥 정말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만 했어요.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다 욕심낸 적도 없지만 아예 마음에서 비웃달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혼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반찬이었지요. 제가 결혼하고 2년차쯤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후로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친정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저에게 반찬 같은 걸 보내주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어머니 음식을 엄청 잘 먹고 좋아했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친정어머니 음식으로 가득한 저희 집 냉장고를 보시고는 솔직히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어머님도 반찬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입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먹어봐도 맛이 없다고 할 만큼요. 어머님 아들인 남편도 잘 안 먹던걸요. 그렇다 보니 결국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한테 보내지 마시라고 얘기 좀 하라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 상처받으면 어쩌냐며 그걸 못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라도 할까 했지만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고 불편한데 나서서 좋은 소리 들을 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안 했어요. 막말로 아들인 남편이 괜찮다는데 내가 알 바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뒀네요. 그러다 문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저한테 하루 종일 내내 툴툴거리대요. 저도 받아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국이고 뭐고 끓이기도 귀찮아서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 반찬에 고추장 넣고 밥을 비볐어요. 계란 후라이에서 올리고 옆에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꺼내놨지요. 이윽고 남편도 식탁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왜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는 안 꺼내냐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먹을 거면 꺼내 먹으라니까 왜 애시당초 꺼내놓질 않았냐면서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꺼내라고 먹을 사람이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제 꺼내놨을 때 손도 안 대지 않았냐니까 저더러 저는 왜 안 먹냐입니다. 무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인데 왜 안 먹냐고 따지는 거예요. 입에 안 맞아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니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먹으래요. 무조건 먹으라면서 악을 쓰는데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갑자기 싱크대에 들이붓더니 이제 장모님 음식은 금지라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만 먹으래요. 장모님 반찬은 이 집안의 반입 금지라나요? 저도 가만히 있자니 열불이 나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치 똑같이 싱크대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저더러 미친 엑스라고 욕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봤자 지만 손해지. 저도 그 뒤통수에다 똑같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김치 냄새는 진동을 하지 하는 가라앉지를 않지 진짜 열받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집에 기어들어오대요. 얘기를 좀 하잡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요새 저한테 너무 서운했다나요. 어머님이 제가 처음 시집올 때랑 달라졌다면서 제 눈치를 보신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제가 어머님 반찬까지 안 먹으니까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순간 너무 속상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솔직히 아 진짜 또라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을 아는진 모르는진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어머님과 제 사이에 오해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봤는데 같이 사는 게 제일 좋겠답니다. 서로 살부대 끼고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지 않겠냐며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래요. 어이가 없어서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전에 없이 밝은 표정으로 그럼 진심이지 아니겠냐고 그래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살다 시어머니 반찬 안 먹는다고 합가하자는 소리 들은 여자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도 맛대가리 없어서 안 먹는 걸 왜 나더러 먹으라고 난리냐고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처먹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합가 같은 소리 좋아한다고 그렇게 니네 엄마 반찬 먹으면서 니네 엄마랑 살고 싶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냐. 그냥 니네 엄마랑 부둥켜 안고 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뭔 정신으로 그렇게 남편한테 말을 쏟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땐 정말이지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져서 이성을 잃었던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저도 화가 났는지 어머님도 아니고 니네 엄마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만 안 둔다고 씩씩거리고 그래도 어쨌든 남자잖아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화를 냈다간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적당한 선에서 소리 지르는 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냥 그만하자고 나는 죽어도 합가는 못하겠으니 차라리 헤어지자 했어요. 홀씨어머니의 효자 아들,
남편감으로 아니라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도 그게 내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나는 더는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통 무슨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저는 대학 동기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로 약 2년 동안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라던가 도박처럼 소위 분명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에 성공하긴 했지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 됐음에도 왠지 마음이 편하진 않대요. 상처뿐인 승리였다고 해야 할지 몇 년의 시간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가 된 지금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애가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선배는 원래 남자는 결혼하면 효자가 되는 법이라며 저더러 웬만하면 좀 품어주지 그랬냐는데 같은 여자인 선배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던지요. 선배나 그렇게 남편한테 납작 엎드려서 맞춰주고 말만 따라 져주면서 살라 했네요. 선배 부모님이 좋은 마누라 다 됐다고 헉이나 좋아하시겠다고요. 이혼하고 처음 한동안은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울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토록 바라던 이혼이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컸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듯해요. 다 쏟아내고 나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후련하거든요. 미래에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